여러분, 자동차 업계의 거인 혼다가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과 2년 전 소니와 손잡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전기차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갑자기 전면 중단한 건데요. 모두가 기대했던 이 꿈의 프로젝트, 대체 왜 갑자기 멈춰버린 걸까요? 오늘 이 급작스러운 유턴 뒤에 숨겨진 혼다의 생존을 위한 거대한 도박,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한 업계 관계자가 지금 혼다의 상황을 이렇게 딱 꼬집었습니다. 전기차보다 엔진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술 대전환의 시대 앞에서 혼다가 지금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네, 그래서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었죠. 바로 그 꿈의 자동차 아필란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끝나버렸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야심만만했던 계획을 누가 왜 멈춰 세운 걸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개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와, 소니의 소프트웨어랑 혼다의 하드웨어가 만난다고? 2025년엔 사전 주문도 받고 심지어 2026년 1월엔 두 번째 모델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모든 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2달 만입니다. 3월에 그냥 올스톱,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아니, 이 2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으로 혼다가 감수해야 할 손실, 금액을 보시면 아마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자그마치 2조 5천억 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22조 원입니다. 22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혼다가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훨씬 많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이건 그냥 프로젝트 하나 접는 수준이 아닌 거죠.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렇게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 지금부터 혼다가 내놓은 공식적인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혼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가장 큰 시장, 미국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전기차 정책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원래 정책이었어요. 정부가 보조금도 팍팍 주고 규제도 강하게 해서 무조건 전기차로 가! 이렇게 등을 떠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5년 말에 오른쪽처럼 확 바뀝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팔지 않아도 돼. 보조금도 좀 줄일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서 전기차를 개발해야 할 이유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혼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우리가 왜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물론 그렇죠. 미국이 기침만 해도 혼다는 감기에 걸리는 수준이니까 이 정책 변화는 분명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하기에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요. 혼다를 정말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혼다를 편안한 잠에서 깨워서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는 공포에 떨게 만든 진짜 위협. 그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온 중국 자동차들의 거대한 파도였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거기서 혼다 판매량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몇 년 만에 60%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좀 안 되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가격 싸고 기술 좋고 특히 소프트웨어가 끝내주는 중국 전기차들한테 아예 시장 전체를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의 위기에 닥친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위협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 먼 미래에 전기차 시장 1등 해야지 이런 한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2, 3년 안에 우리 회사가 망하느냐 사느냐 바로 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게 중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중국차의 공세는 곧 동남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결국 혼다의 심장부인 미국 시장까지 밀고 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결국 혼다는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 싸울 상대는 여기가 아니구나. 엉뚱한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꿈,
소니랑 만드는 멋진 전기차, 이런 걸 쫓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장 집 앞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 쓰나미가 바로 중국차였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생존을 위해 핸들을 확 꺾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다 보니까 혼다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깊은 고민이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엔진의 혼다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딜레마예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 그 엔진의 유산과 모든 게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이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요. 하필이면 바로 그 주에 경쟁사인 닛산이 뭘 발표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파괴적인 전기차로 미래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근데 혼다는 뭘 내놨냐? 전기차인데 윙 하는 사계통 엔진 소리가 나고 가짜 변속기도 있고 계기판엔 RPM 게이지가 올라가는 그런 차를 내놨어요. 한쪽은 미래로 막 달려가는데 다른 한쪽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마치 최신 스마트폰에다가 옛날 전화기처럼 돌리는 다이얼을 붙여놓은 꼴이다. 정말 뼈 때리는 비유죠? 이건 그냥 옛날이 좋았지 하는 향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다의 심장 부인 엔지니어들조차 아직도 전기차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마음은 여전히 엔진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아픈 지적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다의 이번 결정은 그냥 새 차 개발 그만할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우리 혼다는 엔진이 최고야 라고 외치던 그 성공 공식을 자기 손으로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판, 누가 더 싸고 빠르게 만드나 하는 중국식 룰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걸 던진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멈춤.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아필라 프로젝트부터 딱 멈춰서 지혈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리셋입니다. 그렇게 아낀 돈과 시간으로 뭘 하느냐? 공장부터 생산 방식까지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왜? 중국 차랑 가격으로, 속도로 맞붙을 수 있게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바로 생존입니다. 이렇게 군살 쫙 빼고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서 지금 당장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겠다. 미래를 생각하는 건 일단 살아남고 나서다. 이런 절박감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혼다의 올인 전략입니다. 눈앞의 벽을 보고 에이 망했다 하고 주저앉는 대신 그래 힘들어도 돌아가자 살아남는 게 먼저다 라는 선택을 한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텐데 과연 이 길의 끝에 혼다가 원하는 파란 하늘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엔진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혼다의 시대도 함께 끝나게 될까요? 세계 최고의 엔진이라는 그 눈부신 자부심이 어쩌면 지금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혼다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각과 통찰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본의 흥미로운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